진월의 기토사주입니다. 정유년 갑진월 기미일 계유시입니다. 이 사주는 진월의 기토이기 때문에 화를 용신으로 씁니다. 화를 덮는 목이 목화 상생해서 중화를 지향하게 되고 각각 용신과 희신이 됩니다. 그렇다면 수금은 기신과 구신이 되고 내 자신인 토는 한신이 됩니다. 이 사주는 세간에 알려져 있고 또 본인 스스로가 저서를 통해서 본인의 사주를 공개했기 때문에 서로 약간 생각의 차이가 나는 점을 비교해 보자는 의도로 사주 동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명리가로 이름이 많이 알려진 낭월 박주현 선생의 사주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식신생재격이라는 관점에서 사주를 받아들이고 있는데 또 석동명리학에서는 어떤 시각으로 이 사주를 분석할 수 있는가 이렇게 비교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주 원국에서 용신과 희신의 동태를 살펴보니 연간 정화 편인이 갑목 정관과 나란히 연월간에서 매우 유정하게 목화 상생을 하고 있습니다. 화목이 용신과 희신일 경우에는 지지에서는 인, 묘, 사오미, 술토가 용신과 희신을 돕는 용신의 근이 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글자가 미토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미토가 용신의 근이 되어서 천간에 있는 정화와 갑목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미토를 충하는 축토가 온다면 아무래도 용신의 근이 하나밖에 일지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충미충을 피할 수가 없다는 점이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기신의 동태와 구신의 동태를 살펴보니까 계수 편제가 시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지에는 유금과 진토나 유금이 천간에 오는 임계수나 또는 경신금의 일종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우 강한 기신에 해당되는 편재 계수가 그 기운을 설기시킬 수 있는 목과 화를 얻었기 때문에 편재에서 희기 변화를 일으켜서 기신으로서의 편재라기보다는 그 기운이 잘 목으로 화로 설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편재도 쓸 수 있는 그런 편재의 순기능을 쓸 수 있는 그런 사주라고 분석 평가됩니다. 그렇다면은 편재를 쓰는 관인상생격 이렇게 이 사주의 성격을 규정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기신에 해당되는 계수 편재는 만약에 경금이 와서 갑목을 극하는 순간 이 계수는 정화를 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계수 편재가 없다면은 온전하게 그 관인 상생격이 됩니다. 그래서 경금을 만나는 것을 매우 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운을 살펴보면은 경금이 오는 해를 일단 주목을 해야 되고 지지로는 축토가 오는 때를 주목해야 됩니다. 천간으로는 신금에 이어서 경금이 10년 플러스 10년 그리고 지지로는 축토가 먼저 와서 충을 하고 또 자수가 자진합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이 신금과 경금이 오는 대운, 특히 경금의 대운이 아주 조심스럽고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운이고 또
축토가 오는 이런 24세부터 33세까지의 장년기도, 청장년기도 충미충을 해버림으로써 일지가 손상되는 것을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신금과 경금이 온다는 것은 이 사주의 계수 편제와 함께 식신과 상관에 해당되는 기구신이 사주를 이 대운 안에서는 지배를 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사주의 종화를 위해서 존재하는 용신과 희신이 죄악을 받습니다. 금극목이 된다거나 수극화가 돼서 사주의 아름다운 정화 편인과 간목 정관이 위축되거나 극을 받아서 위축되거나 또는 반극을 하는 그런 현상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기는 관인이 사주 원국에 있지만 금극목 수극화를 당함으로 인해서 식신과 편제가 또는 상관과 편제가 주인공이 되어서 그 시기를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은 관성이 훼손될 수 있고 인성이 훼손될 수 있는 그런 점을 우리가 통변해서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초년운은 편제가 있는데 다시 편제가 왔고 다시 임수가 와서 정임합을 하지만 그런대로 용신과 희신이 사주 전체를 중심을 잡아주려고 하는 그런 기대는 할 수 있는 운입니다. 지지로 따라온 묘목과 임목은 용신의 근에 해당되지만은 묘목은 묘미 합을 하고 싶으나 두 개의 요금에 의해서 충을 받는 것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임목은 사주의 원국에 있는 미토와 함께 용신과 희신을 돕는 용신의 근 역할을 원국과 대운에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이 사주는 초년운에서 연지와 묘유충을 한 흔적이 보이기 때문에 고향을 일찍 떠나거나 또는 부모와의 그런 관계가 내 의도대로 되지 않아서 역마가 발생하는 시기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임수운에는 정제가 들어와서 용신인 정화를 합을 하려고는 하지만 어쨌든 수가 과하게 두른 부담은 있지만 용신과 희신이 그것을 설기시켜서 나름대로 이민대운은 좋고 나쁜 일이 번갈아 가면서 일어날 수 있는데 특히 이런 운에는 경금의 세운을 만날 때 매우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신축이 경자와 함께 인생 전반으로 봤을 때는 경금이 간목을 극하는 순간 계수가 정화를 극하기 때문에 그리고 따라온 운은 앞서 신축에서는 충미충을 하고 경자에서는 자진합을 함으로 인해서 상관의 운과 편제의 운이 같이 용신과 희신을 무력화한 흔적은 보입니다. 그러나 사주 원국에서 편제가 있을 뿐이지 관인은 항상 희용신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상관이나 식신의 운이 왔다 하더라도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주 원국이 편제를 쓰는 관인상생 격이라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운이 나빴지만은 저런 운을 통해서 뭔가 미래를 위해서 좀 생산적인 그런 시행착오나 고생을 했다고 그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기해 대운이 오는 운과 모술은 한신에 해당되는 비급이 등장했습니다. 해수가 따라온 것보다는 술토가 따라온 게 좋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제한적으로 진술충이 일어났기 때문에 기해와 모술 대운은 그렇게 좋은 운으로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운만 두고 단식 판단을 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물론 잘 아시다시피 이 시기는 망월
주현이라는 명리 연구가가 일반인에게 많은 저술 활동을 통해서 명리학을 일반인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좋은 책을 많이 쓴 그런 한국 명리학사에 큰 공로를 한 것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시기에 저작 활동과 또 그런 유명세를 통해서 명리 상담이나 또는 명리 교육을 통해서 편제가 있는 사주답게 적지 않은 축제를 했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인에 의해서 밝혀지지 않은 한 사주에서는 다만 많은 돈을 벌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짐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정유대운이 와서는 지지에 따라온 운은 유금과 신금이어서 용신을 돕는 글자이지는 않지만 인성이 관성과 함께 있는 사주에서 정화가 왔고 또 앞으로는 병화가 오고 그 뒤로는 관성이 가벌목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가 64세 이후에 인성의 운이 옴으로 인해서 오히려 사주는 편안한 가장 이 사주 대운의 흐름으로 봤을 땐 말년에 인성이 오고 관성이 오는 거로 봤을 때 명리가로서 호학들을 위해서 많은 그런 공헌을 할 기회는 아직 충분히 여유 있게 남아 있다고 봅니다. 지금 당장은 69세인데 을사운부터 지지는 사오미 운으로 흐르고 있고 또 천간은 관성과 인성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유대운에서 병호정미는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운의 흐름으로 보입니다. 간지의 조합만 보았을 때는 병호정미, 병인 또는 천간의 관성이 오는 갑오을미, 갑인 이런 간지가 목화 기운으로 잘 발달되어 있고 진토에 의해서 충을 받지 않고 유금에 의해서 충을 받지 않는 글자만 온다면은 이 사주는 오히려 지나간 세월보다 앞으로 64세 이후에 말년 운을 더 좋게 기대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어떤 낭월 선생의 그런 저서 중에 당신의 사주를 스스로 평가한 적이 있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은 진월의 기토 사주가 식신이 생재하는 그런 사주로 표현한 기억이 어렴풋이 납니다. 그러나 섭동명리학에서는 식신 생재격이 되기 위해서는 용신과 희신의 조합이어야 합니다. 진월에 태어난 기토 입장에서는 식신과 재에 해당되는 수금이 용신이 되는 경우의 수가 없습니다. 다만 기신과 구신의 조합으로서 식신생재한다는 것을 감안하면은 천간에 그것도 경신금이 있어 줘야만 기구신끼리 식신생재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학문적으로 정립된 식신생재격은 용신과 희신의 조합이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한다면은 이 사주를 식신생재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월간에 아름답게 투관되어 있는 아름다운 인성과 관성, 관인을 먼저 이해해야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주상의 기신으로서 가장 강한 글자인 계수편제가 설기됨으로 인해서 크게 거슬리지 않고 편제를 쓰는 관인상생격이라고 보는 것이 이 사주를 이해하는 접근 방식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강의를 들으시는 선생님들도 한번 비교해보고 사주의 용신을 떠나서 그 격국론이나 또는 현대 명리학에 의해서 사주에 접근하는 방식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미묘한 그런 차이가 느껴지는데 선생님들께서 스스로 한번 그렇게 사주를 보는 방법론에 의해서 어떤 방법이 더 합리적이고 학문적인가에 대해서 한 번쯤
그런 고민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아울러 낭월 박주현 선생님께서 한국 명리학의 대중화를 위해서 많은 공로를 세운 것에 대해서는 같은 명리학자로서 존경과 신뢰를 보냅니다. 앞으로 후학들을 위해서 더 많은 명리 연구와 또 교육 그런 상담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